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구 의회를 찾아주신 우리 용호동 주민분들과 시민단체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월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사회를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불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근본 원인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있다는 통찰을 다 함께 해보고자 하며 정의롭고 좀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정을 책임지시는 청장님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 강안대교를 지나다 보면은 남구 일대 동성발에 큰 건물이 하나 뚝 서 있습니다. 관공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이곳에 해상 케이블카가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한 회사의 대표는 용호만 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사의 자회사 대표이며 부산시 행정 부시장 당시 용호만 매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상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부산시에 제안하였는데 더뷰 용호만 매립지 케이블카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게 마치 좀 잘 짜여진 한편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이것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무시를 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남구청의 행정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남구청장으로 선출 근무를 하셨습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사안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듯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 동성마을에 있는 더뷰 컨벤션 센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남구의 제1차 정례 기간 2015 회계년도 결산 및 조련 심사 등 남구민의 삶의 질 형성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더뷰와 인근 용호만 밀입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안정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되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개발의 대원칙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안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김창희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사항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길에 동성말에 있는 대구역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뚝 들어설 수 있는가? 그걸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기대 공원은 198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고 그 공원 용역을 거쳐서 1997년도에 공원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2005년도에 동생마을 지구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럼 사업이 시작돼서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일부 이제 슬래그 관계로 오염 처리를 하고 2010년, 11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저는 주민이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또 준비되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여기에 우리 부산시 남구 영호동 2길에 동생마을 기물 메리백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639페이지짜리 책자인데요. 옛날에 우리 모 국회의원께서 그 국정자료감사로서 이거를 심도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길의 동성마을 폐기물 매립에 관한 오염 실태와 그 다음에 관련 도시기획 고시 내용이 잘 적혀 있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이게 그 1986년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수영관 요트 경기장에 그래서 이길의 동성마을에 있는 흙을 파가 거기에 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파진 그 다리에 그 동국제강에 있는 철강 슬러지를 갖다가 거기에 1000톤 가까이니까 10만 톤 정도를 국토용으로 매립하는 계약을 부산시와 동국제강이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그래 하면 또 좋은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거를 좀 사실하게 나오고 싶습니다. 그럼 이 땅에다가 매립을 다 끝났습니다. 매립을 끝나고 나서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을 그 우리 남구청에 기부 청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주식회사 용호발진이라는 회사가 이 땅을 이제 인수하게 되고 이후에 건설이 지지부진하다가 동남건설을 거쳐서 이번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제안하게 된 회사가 최종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내용은 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의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그런 날 기회가 있을 때 언급하기로 하고 2007년 7월 감사원의 감사 출구 결과 공무원 6명에게 문책 내린 일로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당선하고 좀 나와주십시오. 예, 전주차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더뷰를 인수한 회사와 지금 용호만 매립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회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원 등기부 등본 띄보지 않았지만서도 언론상으로 내용은 지금 아이스 동서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용호만 매립지 문제는 입찰 과정부터 각종 용도 변경 등 많은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지를 정리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축 공사 중에 있는 그 용호만 복합시설의 지구다리기고 내용은 당초에는 이게 오피스텔로 업무시설이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용도로 허용이 되고 높이가 당초 25층에서 69층 이하로 지구다리기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용도가 변경이 됨으로써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지입니다.
지구단위계 변경을 갖다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주민 제안을 했다. 주민 제안서로 주민이 이제 제안해서 보통 구청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이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민 제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이 지구단위 계획 수침에 따라서 영호동 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제안의 3분의 2 동의가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 허위 계약서도 많았고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도 많았고 그래서 파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깊은 내용이고 저는 이제 이 어떤 문제 핵심을 짚고 싶은가면 그 당시 부산일보에 용호만 메리치의 최대 개발 이익을 갖다가 한 2천억 원 이상으로 부산일보 신문에 놨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용호만 주민에게는 우리가 주민 제안됐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도로 하나 남기면은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부당 강수금으로 239억 원의 금액을 부산시에 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죠? 근데 얼마의 판정이 났습니까?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소가 제기되어가 120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대한상사중개원이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산시에서 대한상사중개원에 그렇게 중재를 갖다가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아십니까? 당초에 신청이 요청에 의해서 이게 소가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소가 제기된 게 이제 239 땅값이 이득이 많다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이제 일이 제기는 모양이에요. 제가 하도 이게 중요한 사안, 금액적인 부분이라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개발 판결문입니다. 개발 이익 증가에 따른 기부금 액수는 신청이 알 수 없습니다. 신청에 자발적 의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발적 의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니 신청인 이 사건 중개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한 의사 표시에 따라 120억 원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발적 그러니까 건설사가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겠다는 그 명절 이게 연장사 가히 자기 마음을 흔들면 똑같아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대한상사 중개원의 공익기관인데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판결이 나는지 이게 사실 신청의 마음으로 결정된 건 똑같습니다. 감사 판결이 그래 나지 않습니다. 신청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원은 부당 이득 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찌됐지 기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4명, 우리 남구청에 4명 공무원 징계 내릴 사실됐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감수하라고 했는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이 참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참 우리 주민의 국민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이 우리 시민의 자산이 119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결정한 일이라 남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때만 대답을 유장근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나, 대한상사 중재 판정 신청자는 아이스 동서고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중재 당사자가 아닌 것 갖다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남구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남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재 추진과 사업 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우리 구에 통보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재 금액에 상당한 기부 체납 목적물을 사업 완료 전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2013년 6월 28일 사업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120억 그 돈으로 결정된 그 돈으로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을 받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준공전까지. 이 문제도 지지부진하다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잡혔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지난 5월 24일 날 그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해양 일과 부산시 의견은 개발 이익 함수 및 유지관리 주체는 남구청이고 용호 근린공원의 건립 대상 토지 소유권을 남구청이 확보하여 부산시 남구청 사업자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사업 주체인 IS 동시에 교환 가능한 토지 확보 방안 및 시설물 건립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사업 주체의 방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서와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 시설에다가 이제 허가를 내줄 테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환 가능한 토지라는데 그럼 IS 동수가 갖고 있는 땅을 그하고 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이만 이제 용호만 주민의 그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호만 주민들은 이런 그 IS 동서의 공사 때문에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 거 아시죠? 예,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몇 건에 보통 어떤 정도의 가태료를 냈습니까?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 8월 27일 착공 신고 현재까지 36건으로 가태료 부과 금액이 4,0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자 측에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직접적 노력하고 동의하고 돈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계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태료에도 한 몇 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청이 잘못 데이터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는 건 사실이겠죠. 공사로 인해서. 예. 얼마 전 공사 현장에 일하시던 인부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구조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남구청은 그 매립지에다가 69층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또 그 시행사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으로서는 맨날 지나가면서 뭐 그렇게는 않겠지만 지우겠지만 사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또 이 대형 공사지 않습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안전 대책에 우리 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대형 공사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전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리고 또 초고층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또 일조권, 조망권, 또 아이들이 감염 문제, 교통 대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건설사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피해를 보고 물론 법적으로 일조권 조망권은 법적으로 이제 개별과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 공공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학교 교육 문제 그 해결의 걸 보면 아이들이 뭐 가미락급이 되면 군포 초등학교 입사하면 되는데 그 우리 메트로의 상을 잘 모르시거라는 말씀입니다. 메트로의 그 용호 초등학교와 군포 초등학교 어른거리로 10분이 애들 아장아장 그러면 20분 30분을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같은 아파트 내라고 그렇게 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요건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방정석에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회장단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
준비할 수 있도록 안에서 우리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건설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정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 복장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WSK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창입니다. WSK는 영호동 954번 이런 IS 동서에서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2층에 들어서게 되는 쇼핑센터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IS 동스가 이제 주상복합을 이제 신축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점포 이런 대규모 점포 개수를 해준 이유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점포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 허가 전까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11조에 보면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는 현재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WSK의 경우에는 보면은 2014년 12월 달에 개설 등록 신청이 있었고 영업 개시 신청 예정일은 사업 준공일인 2018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한 3년 넘어 40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므로 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역에 이제 이런 대규모 대형 점포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활성화시키다면 저희들 남부와 주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또 이 상권이 보니까 대단해가지고 그 해운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가 들었을 경우 반경 1km 이내에 전통시장 상권에 대해서 피해 보상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1km 내에 이제 WSK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지역구에니까 지역구 문제만 좀 묻겠습니다. 용월동 삼성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우리 구에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대규모 점포 개설이나 변경 등록 시에 상권 영향 평가서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는 이 상권 영향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전통시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영세 장애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대형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 많은 고생은 이루 말을 나이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대형 점포와 재래시장이 생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단상으로 총장님 단상으로 유장근 주인장님, 구정에 대한 질문은 20분 이내로 거리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한다 해놓고 교통난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용호한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 보상은 뒷전을 채 또다시 인근 2대 동성말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기대 해운대간
부산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 주민 제안서가 부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 파괴냐, 관광 활성화냐 등등 찬반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도 자연환경, 해안경관, 교통 문제,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시 행정 절차 추진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남구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의 문제를 떠나 케이블카 사업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주변 정의를 하는 것이 이치와 도리에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가 마치 이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 남구는 이 모든 것을 뒷짐만 쓴 채 가만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 배공구에 있는 시설사업소 등과 향후 건립될 빙상 스키장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남구청에 관광체육공단 설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지난해 5월 설립을 검토한 결과 공단 설립 시에 13억 원 이상의 보통조정교부금이 감액 지원이 되고 설립 비용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빙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수익성이 높은 관광사업 등 특정 사업이 완공이 되면 예산, 인력 및 사업 효율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설립을 검토하셨다니 당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령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구 용호만 일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과 용호만의 해양경관 가치를 건설사의 분양 프리미엄 이익으로 바꾼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황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배고픔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하지 않음에 분노한다는 말을 끝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장관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회의장에는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5분이